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연휴 지나니까 확실히 계절에 이 여름이 언제 끝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올해같이 더운 누구는 또 있었겠나 하는 생각인데 입추 지나니까 하루 아침 공기가 벌써 달라질 것 같아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좀 괜찮다 싶은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차담에 하자는 것은 다른 거창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휴가 좀 다녀왔습니다. 정말 이번에 출장 여독도 있고 그래서 정말 완전 파묻혀 좀 쉬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뵙고도 싶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대통령하고 11차 회의 8월 2일 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해수부 이전에 관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는 휴가를 떠났습니다만 8월 5일 날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 세정직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언했고 정부에서 조속히 설계 공모에 참석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정부 발표는 아니고 건의고 제안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렇게 성의를 갖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민들과 함께 많이 얻는다. 그 생각도 감사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들과 함께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 그것이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받아들여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제가 생각한 그런 것과 같은 내용의 같은 방향의 내용을 가지고 정부에 제안하겠다라는 말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지난번 민주당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기후에너지부를 호남 설치한다 이런 것도 안 보이는데 물론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있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고한 후보들 간의 얘기라 당대표가 되면 그에 대한 또 하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단호히 행정수도 완성에 확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대수가 빠져나가면서 그 기후에너지부는 또 어디로 가고 또 뭐 다른 분은 산자부는 어디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자체를 형해화되는 거 아니겠나. 형해화라는 말씀 알지 않습니까? 해골만 남는 거잖아요. 살은 닭발이. 형해화할 때 해자가 해골했잖아요. 형해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대통령께서도 중앙부처가 이렇게 찢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국가기관도 세정으로 속속 이전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국가기관 이전은 대통령 생각에는 그것이다 라고 제가 받아들여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수부는 해수부대로 저는 여전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받아들인다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거는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종합 대책 중에 하나가 행정수도 완성을 막하는 거냐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이사당을 조속히 건립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환영을 드리고 또 그때 대통령께도 또 똑같은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가부라든가 중앙부처도 조속히 옮길 수 있는 것 법을 바꿔서 절차를 바꿔서 대통령실에 옮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또 법을 바꾸지 않고 옮길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 그 대통령 직속위원회인데요. 이게 이제 5개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이건데 위원회도 무슨 조직 개편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의
결단으로 또 세종시를 옮길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직속 위원회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옮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거 이외에도 저는 세종시가 해수부가 빠져나가면 거기에 있게 되는 손실이 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관련 기관들이 또 그 3개 기관이 있잖아요, 세종시에. 그것이 빠져나간다면 우리 세종시에 끼치는 경제적 손실이 1,000억 내지 약 1,500억에 이른다라는 분석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죠. 지금은 그대로 있으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연말 막상 해수부가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가면 우리 상가공시라든가 우리 소상공인이라든가 라는 분들의 그 고마운 호탈감이 당장 내년 초에는 피부에 와닿을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피부에 안 와닿기 때문에 설마 하고 계신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렇다면 이번에 대한 종합대책,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것도, 아까는 정부기관, 또 하나는 위원회, 또 하나는 공공기관 같은 것도 세종시에 많이 이전되기를 저는 바라고 그거를 또 제안을 할 것입니다. 그거는 공공기관은 뭐 대통령께 말씀드릴 사안이라기보다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그걸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김경수 위원장께 제가 조만간 한번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공공기관이라는 어떤 게 세종시에서는 의미가 있느냐. 저는 한글문화 도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글박물관이라든가 또는 한글과 관련된 세종학당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이 세종에서 딱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행정수도 완성과 그리고 해수부가 말하자면 빠져나감에 따라서 빈 공간을 우리 세종시에도 정부 대책으로 종합 대책으로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고 이제 또 드릴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걸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나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반대요? 가나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않아요. 그것이 제가 세종시의 이익을 위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에 서 있는 건 아니고 7가지 국정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수부 가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직원한테 장난삼아 물어봤어요. 우리 다 같은 그런 건 아니냐. 세종시에 근무하는 직원들, 저희들도 지금 도청 직원이 한 1,500명. 갑자기 정부 방침에 의해서 여러분들 여수나 순천으로 금년 연말까지 이전해야 된다. 그럴 때 느껴지는 당혹감 내지는 그거 어떻게 생각되겠느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장 우리 아이들 그럼 학교는 어떻게 해야지? 다니던 학교를 전학 가야 되나? 아니면 학교를 마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할머니가 있어야 되나? 엄마가 있어야 되나? 아빠가 있어야 되나? 요즘에 또 맞벌이 하지 않는 부부가 또 많지 않잖아요. 누가 있어야 되나? 그럼 가족들이 산산이 찢어져야 되는 건데 그거 개인의 삶의 문제인 것이고 헌법상의 행복 추구에 관한 문제인 것인데 거기 아무 대비도 없이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나? 우리 세종시청 남의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시청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겠나? 그랬더니 얼굴이 굉장히 묻더라고요. 당황스러운 거 아닌가?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근데 같은 공무원끼리 공감 능력이라는 거 있는 건데 상대방의 고통이라든가 상대방의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공감해? 난 그게 너무나 공감이 된다. 해수부 직원들 가족들 어떨까 생각하면 기가 막힐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는 저거랑 그분들이 다 저희들 시민 아니었겠습니까? 다 시민들이잖아요. 그분들의 그런 낭패가 당황스러운 당혹감 어떤 그런 황폐함 같은 것을 우리 세종 시민들이
같이 좀 공감을 해가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난 들어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 외롭다고 말씀을 드렸고 복음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이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되고 누군가는 문제를 짚어야 되고 누군가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국정기획위원회도 이제 종료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찾아가서 이런 진솔하게 다 얘기하고 지방시대에 등록을 한다고 총리 때도 지금 연남시청을 해놓은 상황이 있다는 말씀. 또 뭐 오늘은 간단한 내용이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세종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이나 과제 이것이 더 크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질문이나 조언의 말씀 있으면 말씀하신 언급하신 내용 중에 기후 에너지부가 신설돼서 위험이 유치되는 부분 당 대표도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이라 언급을 하셨는데 두 단위의 다른 지역 위치에 대해서 행정수도 완성 측면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듣기로는 전남이라는 거 아니에요? 기후 에너지부 전남 쪽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고 만약에 간다면 전남 어딘가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디로 가든 기후에너지부가 장관급 중앙부처로 된다면 그거는 세종시에 있는 게 맞습니다. 설사 다른 곳에 있다 그래도 세종시에 이전하는 게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청 아니겠어요? 중소기업청이 대전에 있었지만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인가? 중소벤처기업부죠. 그렇게 북단위 단위로 장관급 단위로 부처가 승격이 되면서는 대전에서 세종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게 행정수도라는 본질의 의미에 맞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그런 중증 이름부터요. 저는 좀 한 말씀 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테니스부가 이제 해체 결정을 하시면서 일부 여론에서 후보가 혹시 유도부를 청산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입장문도 좀 세종시에서는 그랬는데요. 시장님 얘기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문체국장 오셨나? 거기 계신가요? 자세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테니스부하고 유도하고 갖다 붙여야 되는 난 그걸 모르겠어. 그게 무슨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알까요? 테니스는 테니스고 유도는 유도고요. 테니스가 해체된 것은 그만한 이유와 경위가 있는 것이고 유도가 말하자면 생긴다고 제가 생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체육회에 만들어진 건데 그건 또 그만한 이유와 논리가 있는 거지 어떻게 그거하고 연결시키는지 나는 그게 전 납득이 안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유도 얘기는 제가 좀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숨김없이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그 공약 사업에 태권도 시범단은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을 얘기한 적은 납니다. 왜냐하면 왜 태권도 시범단이냐면 제가 지금도 이루지를 못해서 그때도 한번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깎이는 바람에 이루지를 못해서 제가 송구한 마음입니다. 제가 추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올렸더니 깎였어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세종시라고 하면 행정수도 아니냐. 수도라고 할 때 수도다운 상징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 스포츠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 그러나 태권도가 그 스포츠로서가 아니라 태권도 시범단이라는 그런 수도로서의 있는 상징성을 갖는 시범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가 수도라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왕궁 의장대라고 하는 시타대 정도는 시범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래를 보고 지금 뭐 올해 내년 보고 우리가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래 행정수도가 돼서 국가원수급들이 세종시를 방문한다면 세종시에서 그런 취탄에 영접도 해주고 의전도 해주고 하는 걸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수도라면 그런 점도 있어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워싱턴 DC에 가면 기마대가 있습니다. 어쩌요? 수도라면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수도의 위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렇게 했는데 유도는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이런 방법 말도 안 했는데 제가 시장에 당선되고 보니까 우리나라 우리 세종시의 장애인 유도단이 선수가 전원 국가대표.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연습도 전부 다 태릉 선수촌에서 한다는 거예요.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의외로 국가대표 전원 선수이기 때문에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반갑습니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제 꿈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있어요. 장애인 국가 유도 대표 선수들 장애인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때게끔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전국대회에서 계속 우승이에요. 그걸로 만족할 일입니까? 그분들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따면 안 돼요. 지원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제가 서울에 있는 보성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뭐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보성고등학교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도의 가장 명문고등학교예요. 전국적으로 보성고등학교 유도가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도 유도 유단자예요. 학교가 아주 전 교생한테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만. 대구의 개성고등학교라든가 서울의 경신고등학교라든가 보성이 거의 한 3, 4대 전국의 명문 학교인데 그때 보성고등학교에 감독을 했던 권성세 감독이 있어요. 저하고 동창입니다. 그런데 권성세 감독이 고등학교 대표를 맡다가 입양 국가대표 선수 감독으로 발탁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유도 신화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 유도가 우리가 잘하지만 일본한테는 좀 밀려요. 일본이 유도 강국 종주국이거든요. 근데 권성세 감독이 와서 일본을 앞서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만 최민호 선수, 이은결 선수, 금메달리스트 전부 다 이 권성세 감독이 길러낸 제자들이에요. 시드니 올림픽이라고 2000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시드니 올림픽에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20명 중에 15명이 권성세 감독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도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세종시에 또 유도 유명한 분이 있어요. 아시아 선수권 금메달리스트 유성현 선수라고 아십니까? 한밭대학교 교수 하십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권성세 감독이 어떤 분인지. 거의 전설을 싫어합니다. 유도계에서는 참 스승이라고 실력이나 지도력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선수들을 이렇게 배려하고 아버지같이 따라요. 제가 최민호 선수하고 제가 이름이 같아서 2010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전 한판수로 다 이겼잖아요. 근데 너무 기특해서 태릉 선수촌에 있는 이천을 만났는데 권성세 감독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존경받는 분인데 그 권성세 감독하고 또 저하고 그렇다고 친한 건 아니었지만 장애인 그 유도단을 보고 이 사람들을 올림픽 선수로 만들어줄 수 없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한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여기 세종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 충중가 살았어요. 그래서 세종시장이 제가 얘기를 하니 그러면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볼 수 있겠다. 그렇지만 그때 예산 사정이 부족해서 그 의회에다가 예산을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제가 예산을 상정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상 하나 했고 다만 이런 뜻을 제가 오영철 회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오영철 회장님이 그 권성세 감독을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 우리 그 유도를 팀을 만들어서 지도해주면 정말 좋겠다. 근데 예산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영철 회장님이 아시는 기업인 몇 분한테 후원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회사 창단을 했는데 1년 창단해서 활동을 했지만 더 이상 예산 지원이 어쩔 수 없어서 1년 하고 멈췄어요. 저는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채용을 1년 한다고 해서 그 숨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저기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원천 회장하고 어제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기가 막히게 합니다. 솔직하게 체육회장이 할 일이 뭐냐. 체육회장이 할 일이 우수한 선수, 훌륭한 감독 모시고 가지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이 없으면 자기 돈을 내든가 아니면은 후원이라도 받아서 그걸 육성시키는 게 체육회가 할 일인데 그거를 했다고 해서 어느 기업이 돈 냈냐, 왜 냈냐. 뭐 그 의심에는 혹시 시장이 내라고 해서 한 거 아니냐. 시장 친구니까 뭐 친구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건 체육회장 입장에서 참 기가 막히다라는 입장이죠.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 아닐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떤 기업이 우리 체육회를 후원하겠습니까? 어떤 훌륭한 선수와 감독을 우리가 스카우트해 모셔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어느 기업이 후원해 주겠어요? 후원해 주면 그게 문제 삼고 뒤에서 누가 냈냐 꼬치꼬치 캐고들면 누가 그 번거로운 일을 하겠어요? 오히려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 세종시 체육회 한번 키워보겠다고 회장님께서 하시고 그런 사람들한테 기업인들이 후원을 해주면 누가 했는지 그분이 밝히면 좋고 안 밝히는 대로 감사할 일이고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이건 미담으로 언론에 보도되면 될 일이지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하고 테니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테니스는 테니스대로 해체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해체된 거지 뭐 그거 유도시키려고 테니스 여러분들 정말 솔직하게 제 시장이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보였습니까? 그런 온전한 행정을 했습니까? 제가? 그거는 그런 일이 아니고 연결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는 진정성을 놓고 말씀드립니다. 기업이 후원한 게 잘못이라면 누가 앞으로 우리 체육회에 후원하겠어요? 오영철 회장은 어떻게 활동하겠어요?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요. 테니스 팀이 해체된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취임할 때부터 문제가 돼서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소송을 선수와 감독 간에 또 뭐 전후 그 신구 감독 간에 계속 그 재판 뭐 소송 가고 고소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 운동을 하겠습니까? 감독을 지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선수들도 빠져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예산을 계속 들어막으면서 테니스라는 걸 육성해야 되겠나. 나중에 재창단을 한더라도 일단 멈추는 게 옳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선수들이 시간을 줘야 된다. 다른 팀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고 그걸 거의 한 1년간을 유예시켜서 선수를 정리할 시간을 주고 해체하는 것을 수술을 바꾸는 거예요. 유도는 유도 되고 또 27년도에 우리가 유도 세계 유도 대학 세계 유도를 유치하지 않습니까? 유도는 유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못했지만 우리가 테니스 팀이 만약에 해체된다면 예산에 조금 여력이 있는 차라리 유망한 유도를 키우고 27년도 유도대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육성해 볼까. 그러면서 전국에서 유일한 장애인 유도와 비장애인 유도가 어울린 유도팀을 만드는 이건 얼마나 또 멋진 일이냐. 장애인 유도팀이라고 해서요. 이 유도할 수 있는 신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노마들이 많은데 그게 뭐 비장애인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말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훌륭한 감독, 훌륭한 선수들이 서로 시너지를 갖고 하면 그분들한테 얼마나 희망을 줄 수 있거든요. 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일로 자꾸만 뭐가 문제가 된다면 기업인들한테 어떻게 후원하겠나, 어떻게 훌륭한 감독이나 선수들이 세종시에 오려고 하겠나 그런 생각 안 들까. 난 그게 더 우려가 된다고 싶어요. 전혀 연관관계 없고요.
테니스는 테니스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유도는 유도대로 이런 연유가 있었다는 걸 소상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김희연 씨. 네, 안녕하세요. 뉴스피치 김희연식 기자인데요. 금강수목원과 관련해서 지금 충남도랑 교류가를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이 공동 건의가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범시민 대책위원회의 10만 서명운동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세종시는 추후 어떤 대응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제가 충남도 입장도 제가 살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 입장은 저는 그 환경단체인가요? 그 시민단체 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17대 시도지만 시도 중에서 자연 휴양림이 없는 곳은 세종시가 유일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전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어서 더더구나 제가 정원도시를 표방하고 앞으로 시대는 정원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정원이 아니라 자연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시민단체 생각에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문제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수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돈을 어디서 내요? 그래서 충남지사하고도 같이 협의도 했고 만나서 말씀도 많이 나눴지만 일단 충남지사도 저하고 생각이 다를 바가 없어요. 문제는 충남도의 자연휴양림이 없어지고 청양의 자연휴양림을 만드는 비용이 충남도에서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충남도의 이게 도유지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건 국가라면 산림청이에요. 산림청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거를 도유지로 바꿔서 충남도에 주고 충남도는 그 산림청 돈으로 자연휴양림 만들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그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 만들면 그게 최고의 이상적인 방법이죠. 근데 지금 우리 중앙정부가 한 3, 4천억 있다는 그런 예산의 여력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일단은 그 생각에 공감하지 않은 사람이 또 없겠습니까? 우리 김정은 의원이나 강준현 의원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정기획위원회에 제가 충남도지사와 같이 공동으로 서명을 해서 제안을 했고 이 부분은 또 계속 내일인가요? 내가 총리 그 뒤에 대정부 좀 만나가지고 또 이런 얘기도 나눠가면서 할 텐데 충남도의 입장을 살핀다면 이러면서 시간을 끌면 자기네들은 이 입장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게 될지 말지 모르는데 총량의 자유는 한다고 발표하는 근데 국가에서는 할지 말지 대중간에 약속도 없고 매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건 충남 도지라서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매각을 해서 누가 그거를 매입을 해서 무슨 시설을 할 건지가 불투명한 이상은 그건 또 세종시장 저로서는 아무나 시설을 어떤 시설이라도 매각했으니까 민간 마음대로 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의 절충을 우리 나름대로도 어떤 계획을 갖고 이런 시설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계획을 사전에 좀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그런 계획에 의해서 허가나 이런 것들도 판단하는 게 객관적이 되지. 어떤 시설은 되고 어떤 시설은 안 되고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민간으로 매각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는 제가 쭉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은 어쨌든 치유, 자연, 요양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그런 시설과 그런 말하자면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제가 변함없이 드립니다. 다음 이병기 기자. 예, 세종방송 이병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정서 완성 관련해서 대정부 제안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경수 지방시의원장을 만나신다고 하셨고요. 시장 잘 아시겠지만 국정기획위원 55명 중에 충청권 연구인분도 여러 있고요. 그중에 이제 행정수하고 관련된 정치행정부과에도 세종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조상우 의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시 차원에서 문과가 되든 기획위가 되든 좀 접촉한 내용이 계속 실무자는 접촉하고 있고요. 네. 계속 건의서도 드렸고 행정수도에 관한 특별에 관한 얘기도 많이 했고
이제는 제가 이제 직접 가서 우리 위원장도 만나고 그래서 또 제가 직접 만나서 또 활동할 부분이 또 활동 영역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좀 나서서 물론 다 뜻은 전해 그 뜻을 처음 전달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윗선에서 무게 있게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하고 싶습니다. 네, 세종바람이 박은주입니다. 우리 최민호 시장님의 한국의 사랑은 정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3페이지 상단에도 써주셨어요. 한글 문화도시로서라고 하면서 한국 관련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 포함 이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게요. 최민호 시장님께서 한글 사랑하신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파람이라는 이 이름이 순한글, 맑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순한글 이름을 갖고 있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설명을 100번을 해야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복숭아 축제가 있었어요. 참 안타깝게도 그때가 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소제목들이 다 영어였어요. 단 하나의 한글 제목이 없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글 세종 축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좀 부탁을 드리는 바람입니다. 네. 옳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 한 글자도 없어요? 세종, 조치원, 복숭아 축제 무슨 우리말 아니에요? 아닙니까? 다만 거기에 인기가 있었다는 피치 비어 나이트 이게 있었어요. 피치라는 건 복숭아고 그러니까 복숭아 맥주 매밤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저도 그 생각 안 한 거 아니고 얘기를 했으면 이 한글이라는 것은 너무 국수적으로 갈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글로벌화 시키는 것도 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또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것이지 다 한글화 시켜가지고 이야기가 더 다양하게 하면 그게 한글의 올바른 방향만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데서 그러고 있잖아요. 축구의 코너킥을 모서리 뭐 그렇게 다 한글로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한글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게 보편화되고 글로벌화되는데 어떻게 되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거는 필요할 적에는 또 우리가 영어뿐만 아니라 뭐 외래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도 영어 쓰지만 한글말이 한류 그대로 한류라고 받아주잖아요. 한류를 코리안 류 뭐라고 할까요? 트렌드 뭐 그렇게 영어를 바꿔서 쓰지만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받아서 주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면도 또 있다라는 정도만 좀 이해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언론에 공감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테니스 해체 관련해서 위로부를 만들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셨는데 그 테니스부 선수들은 얼마 전에 이제 흥미 씨가 해체 이유는 재정학과 성적부진 강도 공서 받아온 연봉 인상 이거를 이제 들었는데 이 해명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근거로 흥미 씨가 해체를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공공기관이 겪는 어려움이고 성적 부진은 지난 14년간 정부 때부터 최근까지 많은 성적을 냈고 그다음에 감독 공소 문제는 시의 행정 미비에서 비롯된 문제고 부재 속에서도 좋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연봉 관련해서는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연봉 협상을 제시한 적도 없다 이렇게 이제 반론 비슷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유도부를 만드는 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주장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좀 그대로 논의를 하자고 이거는 이게 옳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머리를 맞대고 또 경리학교 없는지 그걸 가지고 그거하고 유도 갖다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맞지 않다라고 보고 싶고 이거는 유도대로 논리가 있고 테니스는 테니스의 논리가 있으니 거기에서 테니스 선수들이 주장하는 바가 옳은지 그런지 또 우리가 해명한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지 없는지는 그걸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자고. 근데 그거를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 그들이 선수들이 다 얘기하는 것을 하나하나 내가 가지고 있어 논리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문화체육국장이 단답형이나 이런 걸로는 별도로 보고를 하든가 그렇게
뭐 듣고 싶으세요? 다른 분도 관심 있으세요? 별도로 하시죠. 별도로 하세요. 아니 뭐 별도로 하세요. 여기 관심 있는 분도 계시고 안 계신다면 예. 대전 CBS 정대영. 네, CBS 정세영 기자인데요. 네. 시장님, 요즘에 대전시하고 충남도가 행정통합으로 해서 특별법안 마련해서 이제 빠르면 이달에서 연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는 게 목표인데 시민들하고 충청권 시민들하고 정치권에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게 왜 충북도와 세종시는 빠져 있느냐라는 그 점 하나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하나는 지금 충청권 4개 시도가 메가시티 때문에 충청광역연합이라는 조직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향후에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충청광역연합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대전 충남 통합하는데 왜 충북하고 세종을 빠졌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충북이 빠진 이유는 제가 설명할 제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종이 빠진 건 제가 반대했습니다. 세종은 인정 수도이기 때문에 워싱턴 DC 같은 별도의 특별자치시로 운영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가 생각이고 여러분들 벌써 잊으셨습니까? 행정수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영기군과 이청원과 그 공주 장군 일부가 뛰어나왔을 때 그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왜 도를 짓고 단식하고 삭발하면서 이뤄내는 것입니까? 그거 안 될 뻔도 했잖아요. MB 정부 때는 기업도시 한다고 해서 안 될 뻔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때는 충청권 온 지역 주민들이 행정수도가 영원히 있고 지금도 뭐 그 열기가 얼마나 식었는지 모르 변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시를 다시 돌려서 충청남도로 가자? 그건 아니잖아. 그럼 행정수도라는 의미도 없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의미는 또 어디가 있는 거죠? 그건 결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대전, 충남, 충북이 하든 뭐 그거는 뭐 그거야 뭐 충북도나 그 단체장의 뭐 그런 그 주민들의 생각이 되고 세종시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세종시 행정수도 만들자고 충청도민들이 단식하고 단결 그 단식이 아니라 그때 삭발한 장본인 중에 한 분이 김태훈 기사 아닙니까? 제가 너무나 잘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세종시만 특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세종시는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그 이상 세종시에 대해서 동의하고 충북을 포함시키냐 그건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데 다만 저희도 사계 시도지사가 얘기 나올 때 그 얘기 득하면 충북하고 대전 충남하고 사정이 다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충청도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게 남북도로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였던 것이잖아요. 그렇게 갈린 거는 그게 을미 개혁 때 됐을 거예요. 1895년도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넘었어요. 그러나 대전이 충남에서 빠져나온 건 1988년도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충남에서 세종이 된 건 2010년도에 세종 설치라는 특별법이 2010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인 깊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충남, 대전, 세종은 한 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이 하나였던 기간이 워낙 오래돼서 대전, 충남이 합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쪽에서 얼마나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호응하는지는 거기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충북도하고 대전, 충남, 대전하고 물리적으로 같이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충청광역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거는 통합을 하든 안 하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청권이라는 교통, 환경, 또 가장 중요한 게요. 수자원이에요.
금강물이 지금 같이 흐르고 있잖아요. 충북에서부터, 충남에서부터, 주전에서 세종 같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거를 각각 자치단체마을 행정구역을 쪼개가지고 관리하는 거 그게 옳겠나. 교통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이게 뭐 여기 충청도 땅이고 경상도 땅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길을 통하는 것이고 물길을 통하는 것이니 그런 거에 관한하는 춘천광역연합에서 그것은 강력적으로 같이 바라보고 처리를 하고 해결을 하자. 그건 옳은 생각 아니겠어요? 또 광역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각 자치단체가 자기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을 하는 그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통합이라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대전 충남이 없어지는 건 하나의 자치단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충청광역연합은 대전 충남이 연말에 성공하면 참 좋지 않겠어요? 성공하는 대로 또는 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는 되기를 바랍니다만, 그다음에 또 충청광역연합대로 운영하자는 일이지. 또 그거 됐다고 해서 충청광역이 탈퇴해서 또 할 일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